안녕하세요. 독립병원 안의사 김원장입니다. 조원장입니다. 이전에 사실 다루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너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건데, 우리 아이 키와 자세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입니다. 이거를 왜 제가 다시 하자고 했냐면은, 아직도 여전히 물어보는 환자들, 너무 늦게 방문하시는 맞아요. 환자들 맞아요.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언제가 검사에 적기고 우리가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고 뭘 도와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기로 했습니다. 김 원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게, 고등학생들이 학교 검진 같은 거를 하나 봐요. 그래서 측만증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거요? 라고 보면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하니까, 여자 고등학생들이 측만증을 체크하고 하기에는 굉장히 늦은 나이거든요. 이미 성인에 가까워진 시기이기 때문에 최초로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의미가 없는 검사죠. 학교 검진은 시기 자체가 아예 딱 고등학교? 중학교에 한 번, 고등학교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3년 텀이잖아요. 3년 텀이면은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끝나버리거든요. 사실 너무 길죠. 중간중간에 검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지 않나. 학교 검진은 어쨌든 스크리닝이 목적이긴 그러니까 하니까 그때 스크리닝을 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별로 너무 늦었다. 없어요. 예. 골연령을 보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환자들 중에 막 중3 이런 친구들은 첫 초진이고 예약이 이렇게 잡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온다는 것은 이런 느낌이 있죠. 마음이 좀 답답하죠. 아주 잘 크고 막 만족스러운 키인 경우에는 사실 오지 안 않을 오겠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 오는 시기가 중학교면 정말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요. 제가 항상 오면은 처음에 뭐 키랑 몸무게 재고 엄마 아빠 키 여쭤보고 그 다음에 꼭 찍는 게 이제 왼쪽 손 사진을 찍고 보거든요. 왼쪽 손이 공통의 검사예요. 이제 가끔 오셔서 발로 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은 오른쪽 손을 찍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여러 데이터들이 모여서 지금 이게 점점 정확도가 올라가고 있는 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왼쪽 손을 찍고 있으면 당연히 왼쪽 손을 찍어야 비교가 더 정확한 겁니다. 가끔 또 너무 일찍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형이랑 같이 왔는데 병원 나이 3살 막 이런 친구들한테 이 친구도 검사하고 가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권장하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텅텅 비어 있어요. 호빵맨 같아. 뭔가 없어요. 뼈가 없는 상태고, 가끔은 요런 데 뭐 떨어졌다고 다치는 거 아닐까 그러면 그 안에 뼈도 없다 막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찍 검사하는 거는 아직 리딩을 할 만한 뼈 자체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검사의 적기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딱 좋아요. 뭘 바로 개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보고 그 다음에 6개월이나 12개월 후에 한번 더 봅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얼마나 크는지, 그때 속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뭐 이런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 검사 시기는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한번 보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검사를 한다고 다 뭐 치료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크는지, 너무 늦진 않는지, 너무 빠르진 않는지를 먼저 한번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가 보통 1년에 4cm가 안 크면 너무 안 크는 거다, 뭔가 이상한 거다 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4cm고, 유아기라고 할 때는 1년에 한 7, 8cm 커요. 그리고 학령기, 학교 다니는 시기에는 한 5, 6cm 약간 떨어졌다가 사춘기 시기에 8에서 10cm 급성장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한 번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평균입니다. 그래서 그 급성장기가 안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애는 급성장기라는 게 없어서 아직 안 왔나 보다 하고 그냥 좀 기다려 보다가 되게 늦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학년부터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키를 재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구나 라고 비교를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2017년도판 성장 그래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10년 주기로 이제 리뉴얼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또 새로운 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2007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했을 때, 10년을 비교했을 때는 아주 많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요즘 애들은 너무 크잖아요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또 아주 많이 다르지는 않다. 그 범위 내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의 좀 특징일 수도 있겠죠. 기준을 맞추고 있는 건데, 베이스는 WHO 베이스로 하고, 우리나라 그 리뉴얼은 2007년, 2017년 뭐 이런 식으로 리뉴얼을 해가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장 그래프인데요. 0에서 35개월에는 리니어하게 올라간다 싶을 정도로 애들이
크죠. 요렇게 굴곡된 모습을 보이고 3세에서 18세 마무리될 때까지 보면은 거의 몇 센치 안 큰단 말이에요. 뭐 언제까지 크나요를 물어보는 게 나중에 1, 2cm 크는 해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경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한 2년 정도 더 크게 되고, 남자아이들의 사춘기가 이제 여자아이들보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도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제가 비교를 꼭 해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2개의 사진을 비교한 건데, 정확하게 골연령을 체크할 수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어떤 손이 더 성숙된 손인지는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나이예요. 완전히 동일한 나이의 아이들이고, 친구는 한 3년 정도 빠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한 1년 8개월 정도 늦은 친구예요. 5살 차이. 그러면 5살 차이예요. 같은 반, 같은 생일이라고 해도 이 친구들은 5살 차이에 골연령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훨씬 더 성숙하죠. 왼쪽에 있는 사진은 뼈가 아예 없고 요런 뼈는 아예 생기지도 않았죠. 그래서 똑같은 8세 4개월 남한데 차이는 4년 정도 나는 친구들이에요. 사실 뭐 뼈 나이 자체로만 문제냐? 또 그렇진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요런 친구들이 뼈 나이가 느린데 좀 기다려 봄직하잖아요. 현재의 키가 조금 작지만 기다려 보면은 클 수 있는 아이다. 그러면 팔로우만 합니다. 현재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충분히 다른 친구들보다 월등히 크고 이 속도로 갔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역시 조금 관찰만 하고 두고 봅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의 경우가 생기는 거죠. 나는 현재 되게 크지 않은데 뼈 나이가 엄청 빨라. 그러면은 이거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될 수 있고, 뼈 나이가 느리면 무조건 좋냐? 또 그건 아닐 수 있는 게, 성장 호르몬 자체 결핍이 있는 경우에도 뼈 나이가 느리고 체중 키도 안 크고 이럴 수가 있어요. 똑같이 친구가 검사하고 왔는데 듣고 오는 내용이 다 달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때마다의 디시전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검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손 검사 먼저 이렇게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오면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학교 가기 전 시기에는 사실 영유아 검진이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 검진에서 그 내 키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게 또래에 비해서 몇 퍼센타일인가, 이거를 먼저 그냥 조금 러프하게 걸릴 수가 있는데, 거기서 3% 미만이다. 100명의 아이들을 이제 키를 줄 세웠을 때 내가 앞에서 작은 걸로 1, 2, 3번이다. 그러면은 일단 대학병원 빨리 한번 갔다 오시라고 써드립니다. 왜냐면 그게 바로 성장 호르몬 결핍인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결핍을 완전하게 검사를 하려면 한 번 뽑아서 보는 검사가 아니라 병원에서 자면서 밤새 이제 나오는 그 성장 호르몬의 레벨을 차례대로 뽑아서 봐야 되는 검사가 꼭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일단 한번 좀 걸러지죠. 아주 어린 나이에는. 그래서 뭐 내가 좀 작지만 그 3% 미만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그 이상이다, 뭐 10%, 20% 이렇게 좀 작은 범위에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결핍일 확률은 좀 적고 조금 작은 거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에 병원에 한번 오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또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저희과적으로는 키만의 문제는 또 아닐 때가 있어요. 조숙증이 걱정돼서 오시는 경우에도 1번 먼저 손 찍어봐요. 골연령이 나의 실제 나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는 이 뼈 안에 있는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봐야 되는 거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의 발달, 유륜 주변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 아파해요, 그때쯤에. 근데 막 엄마가 너무 이거에 막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면 엄마의 그런 분위기를 좀 애가 무서워해요. 아, 내가 이제 큰일 난 거 아닌가? 왜 내 몸이 변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해서 아픈데 말을 안 해. 또 혼자 막 샤워하고 그러면은 놓치는 경우들이 생기세요. 어떤 검사에 있어서 딱 중요한 그런 기준은,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생일 전에 가슴 발달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 좀 빠른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기준이에요. 병원에 오시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일찍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검사의 기준과 진단의 기준이, 그러니까 보험의 기준도, 피 검사를 하고 혹시라도 약물 치료가 들어갈 때 보험의 기준도
2학년 생일 전에 좀 빨랐다 하는 친구들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늦게 오면은 좀 억울하죠. 어쨌든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급여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아이들의 가슴 발달에 버금가는 그 성숙도가 고환의 발달. 근데 이거 진짜 보기 힘들어요. 저도 못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절대 안 보여줘. 근데 내가 막 바지를 벗기고 볼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고환 사이즈를 보는 올키오메트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약간 염주같이 생긴.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엄마 손가락이랑 좀 맞춰드려요. 엄마의 손가락이 뭐 검지랑 비슷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고환의 그 용적이 4cc가 이제 넘어가는 그 시점을 여자아이들 가슴 발달하는 그 시점쯤으로 보는 거예요. 사춘기 발달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똑같은 학년이라 그랬을 때는 확실히 여자아이들이 조금 더 다급해요. 왜냐면 사춘기 발달이 좀 더 이르고 요게 이제 성숙도를 나누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생식기에 어떤 음모가 나는지 가슴의 발달, 고환의 발달 요런 거를 보는 건데 이게 이제 남자아이들의 성숙도와 키가 언제 가장 빨리 많이 크는지 그때를 보는 건데 남자아이들 경우는 퓨빅 헤어 3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음모가 나고 제일 빨리 크는 그쵸. 시기가. 가장 많이 크는 시기 급성장기가 나오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여기 2단계 퓨빅 헤어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거든요. 요 뒤에 나와요. 그래서 평균에서 생각해 보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1에서 12세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14세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요. 그래서 조숙증을 판단하는 기준도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2학년 생일 전에 가슴 발달이 있는 경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생일 전에 고환의 발달이 있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한번 보는 게 좋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는 측만증. 측만증. 측만증은 어떤 시기에 많이 발생을 하냐? 급성장기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청소년기 측만증은 아기 때는 일단 척추 사진을 찍으면 똑바로 애들이 안 서는 경우가 많아서 이상이 있어도 다음번에 찍으면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바로 개입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지속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러면 개입을 좀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척추 측만증을 언제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 이게 보면은 리서 스테이지라고 골반 성숙도를 보는 건데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남자는 14살, 15살 요때 골반 성숙이 시작을 하고 여자는 12살, 3살 요때 시작을 해요. 여자가 조금 빠른데 사춘기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급성장기랑 맞고 척추 측만증이 조금 악화되는 시기랑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골반을 보면 뼈가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시기가 0단계, 다음에 25%, 50%, 뭐 75%, 100%, 1, 2, 3, 4단계 완전히 이제 퓨전이 되면 합쳐지면 성인이랑 똑같은 게 5단계라고 보는데 이게 한 2, 3년 사이에 진행이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한 3년이 너무 길다는 거는 악화되고 이런 걸 하나도 보지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2단계가 넘어가서 3, 4단계가 되면 측만증이 특별히 더 악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15도였는데 얘가 뭐 30도 넘어서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뭐 수술을 요하는 정도까지는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일찍 이걸 디텍트를 해서 개입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조금 일찍 하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거 한 10살 때쯤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한 번씩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있으면 더 땡겨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늦게 오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 5살짜리가 와서 무릎을 다쳤는데 성장판은 열려 있나요? 당연히 열려있죠. 알 수 있는 정보가 사실 없어. 아, 열려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이걸로 뭐 애가 얼마나 클지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없고 손을 찍는 이유는 뼈가 되게 많잖아요.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게 다양하게 통계가 쌓여있기 때문에 손목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사실 다른 부위를 찍어서 얘가 얼마나 클지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깨든 그렇고 골반 뭐 다른 뼈들은 거의 성장이 끝날 때 다치기 때문에 17세, 18세에 이게 성장판이라는 게 다치고 팔꿈치 정도가 한 13살, 14살 그때 이제 다치고 그 이후부터는 골반 성숙이 시작되고 이제 이런 걸로 통해서 저희 과에서는 그런 거를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척추 모양 이런 거를 위해서는 엑스레이는 3학년 때 한 번 그리고 고학년 때 한 번 그 이후에는 매년 끝날 때까지 골반 성숙이 끝날 때까지는 매년 한 번씩 찍고 혹시 측만증이 있거나 그러면 3개월이나 6개월로 좀 당겨서 찍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게 첫 방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한번 오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언제 오라고 정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오는 것까지가 사실은 뭐 굳이 막 아프거나 막 이런 게 아니니까 저희 애도 걱정인데
가방 너무 학원 가방이 너무 무거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주면 대칭이 잘 안 맞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 이것만 잘 맞춰도 양쪽으로 나눠 드는 느낌일 텐데 얘는 그냥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세가 측만증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는 되게 좀 컨트로버시 하거든요. 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관이 없다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 쳐도 굳이 나쁜 자세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럼요. 바른 자세로 있으면은 좋죠. 당연히 좋지. 네. 그리고 뭐 가방 같은 것도 당연히 가볍게 메고 상식적으로 건강에 좋은 그런 자세나 생활 습관 이거를 굳이 안 할 필요가 있나요? 집에서 아이 봤을 때 어느 날 씻겨놓고 봤더니 다르다. 뭐 요런 사인들. 그런 게 이제 좀 일찍 빨리 꼭 오셔야 되는 그룹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어깨 높이가 다르다. 이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똑바로 서서 허리를 숙였을 때 척추 모양이 양쪽 높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측만증 사인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측만증은 아니지만 그 게임 거북목 대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는 녀석이 다른 자세가 좋을 것 같지도 않아. 짝다리 어때요? 골반 높이가 달라 있으면 척추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휘는 벡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조 원장님 진료를 먼저 왔다가 뭐 예를 들면 어디가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뭐 너무 진행이 되면 오히려 이제 다이렉트하게 저한테 넘어올 때가 있죠. 볼 연령이랑 이런 거를 좀 잘 봐라. 나이에 빨리 중재를 해야 되는 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렇게 넘어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보다가 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폐 보려고 기침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엑스레이 찍었는데 거기서 척추 모양이 좀 이상하거나 그러면은 또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워서 찍느냐 서서 찍느냐 이것도 되게 얘기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병원에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누워서 찍는 것보다 서서 찍는 게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서서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워서 찍을 때랑 서서 찍을 때랑 각도 차이가 한 10도까지도 날 수 있다. 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죠. 이거를 똑같은 데서 같은 방법으로 찍었는지 좀 중요합니다. 그 왜 치료에 개입하는 각도도 좀 다르잖아요. 수술은 각도는 보통 40도 넘어야 하거든요. 되게 위험한 수술이에요. 어떤 모양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폐기능 때문에. 네, 한쪽이 찌그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 40도면은 굉장히 큰 수술입니다. 하여튼 이 척추 측만증 수술은 쉬운 수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거기까지 안 가게 하는 게 맞죠. 최대한 일찍 개입을 해서 자켓을 입든, 자켓 입는 것까지는 사실 속상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수술로 가면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지는 너무 늦게 오시면 뭔가 해줄 수 있을 때 와야 되니까. 그렇죠. 네. 부모님이 잘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없어도 한 번씩 그냥 체크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검사하면 정말 좋은 얘기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저희도 좋습니다. 오, 아주 훌륭한데 엑스레이가 아주 100점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있어요. 옛날에 했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는데 괜찮다 그랬. 근데 지금 막 중학교 3학년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어떤 세월을 제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정말 너무 좋은데 이대로 크면 굉장히 예쁜 체형이 되겠는데? 라고 하는, 키도 크고 막 이런 친구들도 1년에 한 번씩 꼭 오라 그래요. 됐으니까 너는 이제 끝,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자라는지 그런 성장 패턴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주변에 또 병원이 많으니까 어디서든 한번 보시고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한번 체크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네 병원 아는 의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